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혹은 넓이와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뭐 넓이와 적분이라고도 부르고. 넓이와 적분인데 말 그대로 넓이와 정적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넓이를 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단어는 먼저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거는 넓이에다가 부호를 감안한다고 했지, 그지?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고, 되게 중요한 거는 오늘 수업에서는 넓이 공식입니다. 넓이 공식. 넓이 공식. 넓이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차 함수에 대한 넓이 공식이 있고 3차 함수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2차 함수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고요. 3차 함수는 공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공식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넓이 합에 대한 공식이고 요거는 한쪽 넓이. 요거는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것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공식입니다.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넓이 공식에 대한 암기가 일단은 중요하다. 별도로 증명은 굳이 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 굳이 거기에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 넓이 공식을 외우시고, 중요한 거는 넓이 공식의 적용이에요. 너를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뭘 잘 사용하셔야 되냐면 보조선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조선을 잘 사용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어떤 보조선이 적합한 보조선인지를 알아야 돼요. 적절한 보조선. 너네 왜 도형 같은 문제 풀면 도형 잘 못 푸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보조선 개 많아요. 막 수선에 말 내리고 막 연결하고 막 그림이 나중에 개 복잡해져서 알아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 보조선을 왜 긋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막 연결을 막 해놨어.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유에서 이 보조선이 적절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는 당연한 이야기야. 그치? 자, 해볼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고 둘러싸인 넓이. 두 번째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습니다. 둘러싸인 넓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부터 B까지 fx를 그냥 정적분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정적분을 하면 음수인 부분은 이제 넓이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면 되죠.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값 정적분은 뭐다? 기본적으로 둘러싸인 넓이 개념이다. 자, 두 함수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똑같이 A부터 B를 하는데 이번에는 함수끼리 서로 빼서 정적분을 하죠. 이때 요 A부터 B는 fx와 gx의 교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 볼까? y는 2x와 y는 x 3승 빼기 4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이런 거 뭐 대표적이죠. 그럼 일단은 뭐부터 구하냐면 적분 구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적분 구간을 찾으려면 너랑 는 같다로 푼다고. 일단 너랑 는 같다.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6x는 0이니까 x는 0 뿔마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2x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 0, 루트 6.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넓이긴 한데 함수를 서로 빼주면 어떤 함수로 바뀌게 되냐면 x3승 마이너스 6x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뺀 함수는 이 부분의 넓이인 건데 마이너스 루트 6, 0 루트 6. 너가 x3승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생겼지. 그럼 우리가 요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마이너스 루트 6부터 루트 6까지 하는데 우리가 기함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무슨 함수 되게? 원점 대칭 함수의 절대값을 딱 씌워서 기함수잖아. 그럼 정확히 어떤 함수가 되냐면 우함수가 돼요. 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너에 대해서 대칭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점 대칭. 근데 대칭축이 그 대칭인 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x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우면 점 대칭이 선 대칭으로 바뀝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예를 들면 탄젠트 함수 어때? 탄젠트 함수 기함수지. 절대값 탄젠트 함수는 우함수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점대칭이었던 게 선대칭으로 바뀌려면 그 대칭점이 x축 위에 있으면 됩니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루트 6까지 해놓고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을 해서 2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상 마이너스 루트 6부터 0까지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 시간에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총 3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넓이, 정적분, 그 다음에 그것을 도함수로 가지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 그래서 이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원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을까? 세실근 어떻게 생겼어? 맞아? 이게 편의상 스몰 fx라고 한다면 라지 fx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 넓이가 뜻하는 바가 뭐라고? 얘 기준에서는 이 극소값과 극대값의 함수값의 차이라고. 왜? 너를 스몰 fx는 라지 fx의 도함수니까 라지 f'x를 정적분을 하면 마지막에 부정적분을 해서 b 넣고 a 넣고 뺄 거 아니야. 즉 실제로는 넓이라는 개념과 이거는 이제 fx 기준 넓이 정적분 그 다음에 라지 fx 함수값의 차이, 이렇게 3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의 넓이, 정적분, 라지 fx 함수값의 차이. 그래서 너네한테 지금 여기서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지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이 함수 그릴 줄 알지. 그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오겠니? 이 길이가 얼마가 나와 지금? 여기 루트 6 나오지. 근데 얘도 루트 6이지. 그랬을 때 요거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알려드린 바가 있어. 혹시 기억하는 사람? 너를 t라고 부른다면 극대극소 차이는 a의 t의 4제곱입니다. 왜냐면 중근이고 중근이라서 2번씩 곱해져요. 여기서 a는 뭐야? 라지 fx의 최고차항이야. 라지 fx 최고차항 얼마야? 너가 1이면 너는 4분의 1이에요. 즉 4분의 1 곱하기 루트 6의 4제곱이니까 36. 즉 얼마가 되냐면 9가 나와요. 이 9가 바로 누구냐면 이 부분의 넓이입니다. 즉 이 문제의 답은 18이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결론인데 그럼 봐. 너네가 이거를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루트 6이랑 0을 넣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게 좀 더 편하잖아. 연산 자체도 그렇고, 그지?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특별한 함수에 한해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얘는 좀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점을 찾고 원칙적으로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데 여기서 그 이후에 변형을 하게 되면 연산이 좀 줄고 내가 그 이후에 변형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그냥
절대값 떼고 정적분하고 2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으셔도 괜찮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적분 변수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말고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부터 4까지 뭐 루트 2 y d y.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성현이 이제 미적을 배웠으니까 사실 적분할 줄 알죠. 그죠? 근데, 잠깐만. 미안해. 이거를 8로 좀 바꿔줄래요? 자연스럽죠? 자, 여기도 2로 바꿔줄까? 자, 이렇게 할게요. 2부터 8까지로. 미안합니다. 숫자가 예쁘게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루트 2y라는, y는 루트 2y, 아니지, x는 루트 2y, 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2부터 8까지를 적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y는 루트 2y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김이. 당연히 생김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2분의 x제곱은 y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관계식은 이 관계식과 거의 똑같죠. 왜 거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랑 얘는 완전히 같진 않지. 뭐가 다르지, 성현아? 얘랑 얘는 뭐가 달라?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이걸로 만들려고? 양변은 제곱을 했으니까 너랑 너랑은 완전히 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지? 얘는 반쪽짜리만 있는 거고 무리함수니까 얘는 양쪽이 다 있고. 그래서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슝. 자, 요게 바로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거를 2부터 8까지 적분을 하고 싶어. 근데 y축의 방향으로 적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2가 한 요 정도 있고 8이 요 정도 있을 거라고? 그럼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여러분들은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바로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용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함수는 2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이고 여기가 2가 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가 8이 되면 여기가 4가 되죠. 이렇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이지만 내가 이 부분으로 바꿔서 이제 전체에서 빼가지고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쉽잖아. 얘는 2부터 4까지 이제 우리가 적분할 줄 아는 함수 2분의 x제곱을 정적분을 해주시고 이거를 전체 요 사각형에서 빼주고 사각형 또 빼주고 32 빼기 4니까 28에서 빼주면 되겠죠. 답은 28 빼기 2부터 4 2분의 x제곱 dx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의 적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직접 y축 방향으로 적분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상 뭘 이용한 거다? 너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넓이 공식인데 2차 넓이 공식 있고 3차 넓이 공식 있고 넓이 합, 한쪽 넓이 이렇게 볼 건데 2차 함수도 사실은 넓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알려는 드릴게. 간혹 잘 기억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2차 함수 넓이 공식은 첫 번째 넓이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비율 관계. 두 번째는 이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죠. 6분의 절대값 A L 세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율 관계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비율 관계는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높이를 잡아서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만큼이 t면 이만큼이 a, t의 제곱이었던 거는 기억할까?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a짜리인 2차 함수일 때는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2차 함수 비율 관계에서 선분에 관한 거는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항상 누가 기준이다? 항상 꼭지점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둘러싸인 넓이도 이걸 그냥 그림으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
가로 길이와 높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야. 이 부분의 넓이 b가 항상 1:2가 됩니다. 이 부분의 넓이 b가 1:2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좀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제 왜 구하기가 쉽느냐? 쉬운가 하면은 이것도 지금 적분을 원래 해야 되잖아. 잘 봐. 이거 적분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될까? 자, 요거 사각형 넓이 얼마? 이거 원래 이차함수지? 자, 이거 사각형 넓이가 4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이 부분은 3분의 4야. 왜? 1:2니까. 여기는 3분의 8이야. 그 다음에 다시 요거 기준에서는 32잖아. 얘가 32가 되면 이 부분은 얼마야? 32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64 되는 거 맞아? 그럼 3분의 64니까 거기서 3분의 8을 빼면 3분의 56이 되겠죠? 그럼 답이 3분의 56이야. 이거는 내가 뭘 이용한 거야? 이걸 이용한 거야. 쓰기가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사실은. 너네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지 잘 이제 연습만 하시면 굉장히 사용하기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차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에서 요거를 쓰시면 상당히 괜찮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요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 여기가 선분 길이가 l일 때 자, 요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틀어져 있을 수도 있죠. 틀어져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때는 요 x좌표의 차이가 l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이 되는 상황. 자, 요렇게 되고 그리고 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차함수끼리 둘러싸인 것도 있어. 이차함수끼리 둘러싸여 있을 때는 사실은 뭐인 거냐면 넓이가 두 개인 거지,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지? 그럼 이 경우에는 S1, S2라고 한다면 역시 요 x좌표의 차이를 L이라고 부른다면 두 함수의 최고차항이 다를 거 아니야? 뭐 A1, A2라고 한다면 이쪽은 A2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쪽은 A1이 양수니까 그대로 그래서 6분의 A1에서 A2를 빼고 L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래는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데 뭐 여기는 음량이 딱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실제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적절한 보조선이라고 했지. 이차함수에서 적절한 보조선이라 하면 그냥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을 해서 넓이 공식을 강제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야.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자,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대. 그래 놓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너는 절대값 x 이쪽은 누구를 해볼까? 요? 야? 이쪽을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뭐 2x 뭐 이렇게 해볼까? 근데 좀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대. 여기는 2,2에서 만나고 마일, 1에서 만난대. 이렇게 쓸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짜리고 두 개는 모르지만 대입하면 어쨌거나 AB가 구해지니까 나쁘지 않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내가 이 둘러싸인 넓이를 이제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넓이를 구할 때 이 상황에서는 넓이 공식을 쓸 수가 없잖아. 근데 보통 보조선은 어떻게 그린다? 그냥 요 이차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넓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지금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 4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이 비슷하게 이제 그냥 만든 건데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면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를 그냥 푸는 아이들은 이렇게 푼다고. 어떻게? 이차함수에서 직선 빼고 정적분 다시 이차함수에서 직선 빼고 정적분 두 개를 더한다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넓이 공식을 쓰시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삼각형이지, 그지? 그럼 얘는 루트 2짜리고 여기가 2루트 2짜리니까 넓이가 손쉽게 나와요. 넓이는 2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 넓이 공식을 저기 정확히 이런 모양이죠. 넓이 공식이 똑같으니까 6분의 1 선분 길이 3의 세제곱 얼마나? 2분의 9 나오죠. 2분의 9. 6분의 27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사실은 2 더하기 2분의 9야.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마일부터 0까지 함수끼리 빼갖고 정적분하고 또 이거 하고 또 다음에 A, B 딱 구해야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귀찮았겠어, 그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2차 함수의 경우 2차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만 하면 모든 상황을 넓이 공식을 적용을 시킬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상황이 어떤 게 또 있냐면 이런 거 한번 볼까? 정적분 1부터 4까지 절대값 x 빼기 1, x 빼기 2를 정적분해달래.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일단은 언뜻 떠오르는 거는 계산이 쉽나요? 아주 쉽진 않죠. 조금 귀찮을 것 같지, 그지?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쪽이 4가 될 텐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의 넓이를 더하고 싶어요. 너에다가 너의 넓이를 이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여기는 넓이 공식 쓰면 간단히 나오겠네. 근데 여기가 넓이 공식을 쓰기가 불편하지. 그래서 이 부분을 넓이 공식을 쓰지 않고 그냥 정적분 계산을 해도 가능하긴 해. 근데 전개해서 적분한다고 했을 때 4 넣고 2 넣고 연산의 복잡도가 어때요? 생각보다 조금 귀찮죠. 막 이거를 한 5초 만에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 그지? 자, 근데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봐봐, 여기 2지. 일단은 이 높이는 4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6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나? 삼각형은 6짜리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볼록한 부분 있잖아.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 사실은 곡선이. 오목한 부분을 뭘 쓸 수 있냐면 이제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보조선이 됐다는 거야. 이게 6분의 2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3분의 4 나오죠? 이 부분은 원래 6분의 1이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6 더하기 6분의 1 빼기 3분의 4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냥 6분의 8이니까 너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푼다고. 그냥 이게 너의 답이에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뭘 이용했다? 요 2차 함수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어떤 보조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해봤다. 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뭐 아니면 이쪽을 쓰기 싫으면 이것도 방법이야. 이쪽을 연결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연결하면 누구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이거 쓰겠다는 거야. 요거. 그럼 나 같으면 요거에다가 삼각형을 더한 다음에 얘를 더하고 그리고 안 되나? 요거에다가 얘를 빼고 얘를 좀 더해야 되겠다. 그지? 근데 조금 헷갈리죠. 뭐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함수 비율 관계와 넓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넓이 합의 공식이 있고 두 번째가 한쪽짜리 넓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넓이 합은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이 부분이 S1, 이 부분이 S2인데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겠습니다. 넓이 합이라는 건 뭐냐면 S1 더하기 S2예요. 여기 이제 역시 최고차항 계수가 A짜리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자, S1 더하기 S2를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B가 0일 때예요. B가 0이라는 거는 그림상 어떤 상황이냐면 접할 때입니다. 이만큼이 A인 거죠. 사실은 AB는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두 실근의 차이입니다. A는 첫 번째, 두 번째 실근의 차이고 B는 두 번째, 세 번째 실근의 차이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실근이 서로 같은 중근이라는 거야. 그럼 B는 0이 되겠지, 그지? 자, 이 경우에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12분의 3 곱하기 4분의 절대값 A의 A4승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모를 외워주는 게 좋아. 3, 4, 4인 거죠. 사실은 이차 함수는 원래는 여기가 2 곱하기 3인 거야. 그래서 2, 3, 3이에요. 2차 함수 2, 3, 3, 3차 함수 3, 4, 4입니다. 4차 함수는 4, 5, 5가 되겠죠. 실제로 4, 5가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는 A, B가 서로 같을 때야. A, B 서로 같을 때 공식 기억나니, 성현아? 왜 이렇게 자? 왜 이렇게 졸고 있어, 오늘? A, B가 서로 같을 때. 탈락 2분의 요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형태가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 3 곱하기 4분의 요건 똑같고 A4승, B4승, 2, AB,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근데 식이 조금 복잡하죠?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건데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못 외우겠으면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자기는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실 근해 공식보다 간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외우셔도 괜찮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짜리 넓이를 알려드릴 건데 S1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S1을 구하는 방식은 A, B를 이용을 할 건데 구조 자체가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자, 이 오른쪽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그림은 약간 뭐랑 비슷하게 생기냐면 위에서 했던 이차 함수 넓이랑 조금 모습이 비슷하지. 이 한쪽만 놓고 봤을 때 이 오른쪽 부분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래서 이차 함수 넓이랑 모양이 똑같으니 넓이 공식을 동일하게 쓰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너는 2, 3 절대값 A의 세제곱.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완벽하게 같진 않잖아. 완벽하게 이차 함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뭘 수정을 하냐면 B 더하기 2분의 A를 곱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외우셔야 되는 건 이 뒷부분이에요. 엄청 어렵진 않죠. 왜냐면 여기가 이차 함수 넓이 공식과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뒷부분 수정된 부분만 살짝 외워주시면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 자, 자, 이런 함수라고 칩시다. 여러분한테 이거를 정적분 해달래요. 3부터 7까지. 이런 걸 구해달래. 그럼 실제로는 어디를 구해달라는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넓이를 구하되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넓이 공식을 써볼게. 자, 이 부분이 4고 여기가 2죠. 즉 6분의 최고창 2에 4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2 더하기 4의 절반이니까 2가 되겠죠. 즉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 나와요? 3분의 4의 4승이니까 256 나오나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끝.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너네가 이 정도 되는 복잡한 식에 대한 정적분을 3부터 7까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귀찮을 거라는 예상은 들어야 돼요. 이거를 3만큼 평행이동을 내가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 전개해서 적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요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한 10초 안 되는
시간에 충분히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기가 용이하냐면 쓰기가 용이한 순간은 기본적으로 두 실근으로 이제 적분 구간이 이제 딱 잘려 있을 때, 그죠? 그 경우에 쓰기가 용이하다. 식을 변형하기 여부에 따라서는 사실 꼭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여러분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초차항 그냥 귀찮으니까 1 합시다. x 빼기 4, x 빼기 9. 근데 너네더러 뭘 해달라고 했냐면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을 해달래. 근데 보시다시피 1부터 4까지 둘러싸인 게 아니라 1부터 3까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3은 한 중간쯤에 있을 텐데 3이 중간에 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생긴 넓이를 이제 기본적으로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공식은 내가 실근과 실근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차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지. 아까도 내가 이차함수도 실근과 실근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만 공식을 쓸 수 있었는데 그를 공식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을 쓸 수 있게끔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내가? 다시 보조선을 그렸죠. 넓이 공식은 보조선을 적절하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 곡선 위의 점들을 그냥 연결하면 그만이었어. 3차 함수는 그럼 어떨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으면 좋을까? 당연히 역시 3차 함수 위의 점 연결해야지. 이거 그어야 되지 않겠어? 이걸 딱 긋는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딱 긋고 나면 이 부분의 넓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부분의 넓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여기가 실근이 1이고 얘는 실근이 3이고 당연히 이 실근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다고. 얼마게? 10이죠. 왜? 3차 함수는 모든 근의 합이 직선과 만날 때는 항상 일정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1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는 1 더하기 3 더하기 10이 돼야죠. 그래서 이 자리는 1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는 이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요 길이는 2짜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7짜리인 거야. 즉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면 6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8, 최고차항 1이라서 안 썼어요. 곱하기 7 더하기 너의 절반이니까 8입니다. 그죠? 이렇게. 약분되면 3분의 32 나와요. 더하기 밑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삼각형. 근데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기 쉽잖아. 왜냐면 가로 길이가 2고 높이는 3을 여기다가 대입한 값인데 3 들어가면 2, 1, 6이니까 10이 나오나?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12가 나옵니다. 즉 문제의 답은 12 더하기 3분의 32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다가 그다음에 원래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제 거리 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풀어가는데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쭉 곱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 이런 것도 사실 일종의 그런 거죠. 대치동 암흑의 기술 약간 이런 거의 일부입니다. 역시 이런 것도. 왜냐면 이런 공식들 자체가 넓이 공식이 이런 건 사실은 잘 안 나와 있고 특히나 이거 반쪽짜리 넓이 공식 잘 안 나와 있고 반쪽짜리 넓이 공식을 확장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보조선의 활용까지 보조선을 요 정도까지 긋고 내가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럼 사실은 이 넓이와 정적분 파트는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끝이에요. 됐어?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알려주고 쉴게요. 자, 쉴 시간이 됐죠? 뭐 할 거냐면 4차 함수 넓이 공식이 있긴 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넓이 공식이 있고 이렇게 생긴 넓이 공식이 있어. 이것도 기억이 나면 뭐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는 둘 다 A짜리라고 할게요. S는
아까 내가 2차 함수일 때가 2, 3, 3이었다면 3차 함수일 때가 얼마였어? 3, 4, 4였어. 그지? 2차 함수가 여기가 2, 3, 3이라는 거. 2, 3, 3. 3차 함수는 3, 4, 4. 4차 함수가 4차 함수가 뭐다? 4, 5, 5.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을까? 모양이 다른데? 그럴 리가 없잖아. 얘는 뭐게? 얘는 4, 5니까 5, 6입니다. 나름 예쁘지 않나요? 이게 수학의 아름다움.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5예요. 왜? 그렇다고 얘가 6이 될 순 없지. 이게 왜 5승인 거야? 애초에? 아니 얘는 4차니까 적분하면 5차 함수잖아. 넓이가 차원이 5차인 거야. 여기서는 2차 함수 적분하면 이제 3차 함수 되고 3차 적분하면 4차 함수 되니까. 적분 개념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는 5. 여기는 4, 5, 5. 여기는 5, 6, 5. 넓이 공식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의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역시 이 두 가지를 생으로 쓰기는 쉽진 않아. 역시 이것도 보조선을 쓰는 편이 좋겠지.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fx가 있는데 근데 기울기가 f'x가 2분의 1인 의 근이 뭐 1, 3, 5래요. 이고 그리고 뭐 정적분 1부터 5까지 fx를 정적분하고 싶대. 얘는 f0의 함수값은 3이래. 예를 들어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너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그으면 요게 이제 기울기 2분의 1짜리인 게 접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가 1, 3, 5인 거예요. 그죠? 적분을 구하고 싶다는 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너에다가 너를 더한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넓이 공식 쓰고 여기는 사다리꼴 넓이니까 이제 구하면 되겠지. 1에서 함수값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우리가 0에서 함수값이 3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충분히 구하려면 구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요런 부분을 구할 때 넓이 공식을 쓴다는 거죠. 5, 6, 최고창 1, 선분 길이가 4짜리니까 4에 5승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이 부분의 넓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차 함수에서 두 점에서 접하는 보조선을 그을 수 있으면 이걸 쓸 수 있다. 4차 함수에서 이 점이 이제 3중근을 가지는 순간인데 3중근을 가지는 점을 지나가는 보조선을 쓰면 쓸 수 있다. 4차 함수가 이 3중근을 항상 가죠. 3중근은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너네가 요런데 중간쯤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바뀌는 점이 있거든. 요런데 여기다 딱 그으면 접하면서 부호가 다 바뀔 수 있어요.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보조선으로 친다면 3중근을 가지게끔 접하게끔 그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뇌절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나쁘진 않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괜찮다. 2, 3차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4차는 많이 안 쓰이긴 하는데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요걸 보여주고 싶어서 4, 5, 5, 5, 6, 5 나름 예쁘죠? 자,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은 극소값 0을 갖는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A를 구해봐라. 어디서 극소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미분하시면 3x 제곱 빼기 2x 빼기 1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되나?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1일 때가 이제 극소 0이라는 거지. 1을 넣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A는 1 나오네요.
a는 1. 그 다음에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조선 긋고 여기서 딱 접하는 거지. 극소가 0이니까. 그러면 비율 관계상 요 점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3분의 4고 여기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점을 구할 필요 없이 길이가 나왔죠. 길이가 2짜리입니다. 2짜리. 즉 넓이 공식. S는 너가 6분의 최고차항은 1, 선분 길이가 6분의 아니죠. 12분의. 12분의. 최고차항 1, 선분 길이가 2짜리. 2의 4승. 답은 얼마가 나와야 되면 3분의 4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유제 보시면 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해볼까? 유제 12-1번에 우리 괄호 2번 한번 볼까요? 유제 괄호 2번 얘가 1과 3을 근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1, 3 넓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2짜리고 최고차항은 1이니까 6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넘어간다. 옆에 유제 2번, 3번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2-2번 보세요. 선생님 해볼게.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자. 이번에는 y는 3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보조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지, 그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3만큼을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일단 뒤집어줘야 되고 그리고 3만큼을 올라갔으니 여기가 y는 3입니다. 여기까지 그린 거 이해가요? 여기가 축이 밑에 있을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0 들어가면 2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 둘러싸인 뾰족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 요거에다가 요렇게 생긴 거를 두 개를 뺄 것 같아요. 그럼 위에 한 개 빠지고 밑에 한 개 빠지면 문제에서 원하는 요 넓이가 나오겠죠.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선분 길이들을 알아야 됩니다. 가운데 꼭지점을 기준으로 선분의 길이를 잡을 건데 잘 보시면 자, 이만큼이 1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다? 여기도 1이다. 그죠? 1의 제곱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다? 여기가 지금 2, 3, 여기가 4니까 여기는 4예요. 너가 4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다? 2. 그러니까 너도 1.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아까 공식에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거고. 그럼 가로 길이들이 다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2짜리, 여기는 4짜리가 나와요. 6분의 2의 3승이랑 6분의 4의 3승인데 요거를 빼긴 빼는데 두 개를 뺀다는 거죠.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분의 1에 64 빼기 16이에요. 64 빼기 16은 48 맞나요? 나누기 6은 답은 8이 되겠죠. 오, 예쁘게 나오네. 넘어갑니다. 옆에 괄호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괄호 2번 해봐라. 그래프를 잘 그려봐라. 얘가 괄호 1번, 괄호 2번. 높이가 아니면 가로 길이가. 여기가 2거든. 여기 3이잖아. 여기 뒤집으면 얘도 높이가 1이지. 그림 한번 그려서 해보세요.
일단은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0하고 1을 근으로 갖고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 1보다 클 때는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고 1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항의 수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그 다음에 y는 0, x는 마일, x는 2. 마일이면 여기 있고 2면 여기 있죠.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요거 보조선 그렸던 거 기억나? 이렇게? 이거 보조선 그리면 얘랑 여기랑 넓이 같은 거 맞아? 그지? 왜냐면 가로 길이가 1이니까. 얘도 가로 길이가 1이고. 자, 보세요. 요 삼각형이 얼마냐면 너가 가로 길이가 1,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마일에서의 함수값은 1 곱하기 2라서 2입니다. 2. 1. 삼각형 넓이는 1이에요. 1 빼기 요거 지금 빨간색 부분이 가로 길이가 1짜리니까 넓이 공식 쓰면 6분의 1입니다. 근데 두 개 있죠? 얘도 여기랑 똑같지 모양이 딱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그냥 6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답은 6분의 5 더하기 곱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6분의 11 나옵니다. 6분의 11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제 12-4번에 선생님이 할게요. 4번에 바로 3번. 얘도 이제 비슷하지. 절대값 x의 1-x인데 아까랑 상황이 비슷한데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얘는 0을 기준으로 꺾여야 돼요. 0보다 오른쪽에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0보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생겼죠. 저희가 0, 1. 일단은 그림을 맞게 금방 그렸는가? y는 0, x는 마이너스 1, x는 2. 뭐야? 쟤랑 다를 게 전혀 없다. 6분의 11이다. 왜냐면 넓이 입장에서는 이런 모양이니까. 그죠? 여기가 뭐 뒤집어져 있는 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둘러싸인 넓이인데. 완전히 똑같죠? 그림만 조금 달랐다. 넘어간다. 필수 예제 12-3번 봅시다. 곡선 y는 x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2ax까지 a는 0부터 2 사이의 값인데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밑줄 같을 때 a값 구하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밑줄 최소일 때 a값을 구하고 일단은 우리는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를 캐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a는 0과 2 사이에 있어. 약간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0, a, 2.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넓이가 같으려면 a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정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a가 1일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은 a가 1일 때. 바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 합의 공식을 쓰셔야 되는데 넓이 합이 요거랑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합공식 알려드렸죠. 12분의 최고차항 1이고 a의 제곱 2-a의 제곱 2배 제곱 a 제곱 2-a의 제곱 여기가 아니다 서로 곱한 2ab인데 2ab의 a제곱이죠. a제곱 2-a제곱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거든. 넓이식 자체는 이거예요.
넓이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4차식 나오지, 그지? 4차식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서 최소가 되는 점을 찾으셔도 되지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냐면 어차피 합의 최소,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a와 e-a는 합이 기본적으로 2로 일정하지, 그지?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요 최소가 되는 상황은 항상 언제냐면 역시 너와 너의 정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넓이 합이 이제 최소가 나온다. 요거는 원래는 요식을 이제 미분을 해서 a가 0 되는 점 찾고 극대극소 이용해서 하는데 똑같이 답이 a가 1이 나옵니다. 얘는 이제 휘문고 같은 데서 내신에서도 나왔던, 그래서 넓이 공식을 쓰면 좀 유리한 그런 문제였고, 자 12-5번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12-5번 한번 볼까? 얘는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a 대 b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0에서 접하고 a, b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0에서 이렇게 접하고,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넓이가 서로 같은 상황의 해결은 보통은 뭘 이용을 하냐면 그냥 정적분 자체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넓이 공식을 잘 쓰지 않고, 다시 5번, 우리가 0부터 a까지 넓이 구하고 다시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해서 넓이끼리 같아요 이렇게 잘 풀지 않아. 우리는 그냥 어떻게 푸냐면 0부터 b까지 적분하면 0이에요 이렇게 푼다고. 왜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s고 이 부분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어차피 정적분은 0부터 b까지 하게 되면 0부터 a까지를 적분한 값은 그냥 s가 나오고 a부터 b까지 적분을 한 거는 s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정적분하면 는 0이다. 적어가지고 푸시면 그냥 a, b 관계식 하나 나오고 비율이 나옵니다. 써볼게요. 정적분 0부터 b까지 x제곱 x 빼기 a x 빼기 b dx 는 0.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식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를 전개를 해야지 뭐. x4승 4차함수 저런 상황에서는 넓이 공식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저것도 굳이 만들자면 있긴 하겠지, 그지? 근데 뭐 저렇게까지는 잘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x3승 다음에 플러스 ab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죠. 적분을 해보시면 마지막에 b를 바로 넣읍시다. 5분의 1 b의 5승 빼기 a 플러스 b의 4분의 1 b의 4승 ab의 3분의 b의 3승은 0. 잘 보시면 b 4승으로 다 약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딱 뭐가 나오면 AB에 관한 1차식이 남습니다. 보이죠? 정리하면 AB 관계식 나오고 비율 나오고 끝입니다. 이거는 너네가 마무리해봐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얘는 역함수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12-4번 아까 우리가 왜 루트 2y 적분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른쪽 그림은 1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 fx와 gx에 대한 이야기다. 1부터 5까지 fx 정적분한 거랑 1부터 4까지 gx를 정적분한 거를 한번 더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fx가 어느 쪽이지? 아래쪽이 fx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고 y는 x가 있고 1,1이고
여기가 5,4래. 자, 1부터 5까지는 fx를 정적분을 할 건데 fx가 지금 이쪽이죠? 너가 gx고 그러면 1부터 5까지 fx의 정적분은 이 부분입니다. 요만큼. 자, 이 부분인데 우리가 fx와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gx를 1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거든? 근데 gx를 1부터 4까지 정적분한다는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가 1부터 4니까 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죠? 근데 1부터 4까지 gx를 x축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랑 1부터 4까지 fy를 dy로 정적분하는 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봐. 편의상 fx가 y는 2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겠죠. 2x. 근데 이거는 y는 2x인 거고 이것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y는 2분의 1 x인데 이거는 y는 x 대칭을 시킨 거고 대칭을 시키기 전에는 얘는 사실 어느 함수랑 똑같이 생겼냐면 x는 2분의 1 y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는 f의 역함수 y다 라고 쓸 수가 있다고. fx가 2x이기 때문에. 그죠? 역함수가 너니까. 이 자리에다 지금 y를 넣은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실제로 2x라는 함수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했다고 치자. 근데 너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f의 역함수를 2부터 4까지 적분을 하는 상황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뭐랑 똑같냐면 2부터 4까지 적분 변수를 바꿀 수 있지. 이렇게 dx, dy, x, y 이렇게 변수 이름을 바꾸는 건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근데 관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f의 역함수 y라는 거는 x 값인 얘를 말해요. 그러면 x 어차피 그래프는 동일한 그래프고 다만 y축의 방향으로 2부터 4까지 적분한다는 이 부분을 뜻한다. 얘가 결국엔 얘랑 똑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 너랑 같기 때문에 우리는 fx 기준에서 이제 잠깐만 fy가 아니라 미안해 g 역함수 y죠. 맞나? 뭔 소리야? f 역함수 y지. 왜냐면 요게 f 역함수 x니까. 이렇게 바꿔야죠. 여기 위에 역함수 붙여주세요. 그런데 요게 이제 뭘 뜻하냐면 fx 그래프 기준으로는 y축 방향으로 여기부터 4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답은 이제 19가 나오는 이런 문제인데 요 12-4번에서 뭘 하나 써놓냐면 자, fx와 gx가 서로 역함수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fx 정적분 한 것과 fa부터 fb까지 fx의 역함수인 gx를 정적분을 한 것은 더하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얘네끼리 곱하고 얘네끼리 곱해서 뺀 게 나옵니다. bfb 빼기 afa가 나와요. 요게 이제 뭐냐면 사각형 빼기 사각형인 거야. 얘가 사각형이죠.
BFB 그거에서 요걸 뺀 겁니다. 작은 사각형. 이쪽이 작은 사각형. 너 빼기 너의 구조를 갖는다. 요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맞춰져 있을 때. 근데 여기가 안 맞춰져 있으면 쓰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문제는 당분간은 맞춰져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이게 안 맞는 경우는 내신에서 나오는데 내신 기출에서 변형을 좀 많이 한 경우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를 들면 유제 12-6번 암산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어때? 역함수가 gx래. 그러면 2,4를 지나고 4,7인지만 확인하면 끝났죠. 우리는 2 곱하기 4를 4 곱하기 7에서 빼시면 됩니다. 답은 20이 되겠죠. 이거는 유형만 아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이다. 넘어가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들 나오고요. 조금 넘어가서 또 역함수 나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문제수 자체는 좀 많은데 금방 합니다. 자, 쉬운 거는 얼른 하고 넘어갈게요. 12-5번 필수 예제 보시면 다음 직선과 곡선 혹은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너랑 실근을 구해달라고 했지. 는 같다 해서 실근 구해보면 얼마 나오니? x는 뭐뭐 나와요? 인수분해하면 금방 나올 텐데. 얼마 나와? 아마 2하고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러면 그 x좌표 간의 차이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 넓이 공식을 쓰면 6분의 최고차는 어차피 1이고 3의 세제곱이라는 거죠. 답은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괄호 2번. 얘는 이번에는 x에 x-1, x-2인데 그럼 그거에다가 다시 x에 x-1을 는 같다 해서 계산을 한다고? 묶어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x에 x-1로 묶을 수 있잖아. x 빼기 있고 플러스 1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x-1이지. 다시 1에서 그럼 접하는 모양이지. 그럼 사실은 둘의 사실관계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답은 얼마? 12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1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거를 푸는 넓이 공식을 사용하는 간단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y는 어쩌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필수 예제 6-2번 한번 볼게요. 12-6번에 6-2번 괄호 2번. 자, 얘는 좀 특이하죠. 일단 x는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x는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는으로 바꿀 수 있죠. y는으로 바꿉시다. 우리는 이쪽이 익숙하니까. 그리고 y와 x를 서로 바꾼 거잖아. 근데 보니까 원의 중심 자체가 1,1이야. 그럼 대칭을 해도 똑같아요. 다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x가 아닌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냐면 밑에 함수인데 그러니까 요 함수인데 요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1,1을 중심으로 하고 원인데 그 중에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반원입니다. 반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1,1이고 너는 0,1이고 여기가 2,1이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1을 지나가네. 그리고 2에서 꼭지점을 갖네요. 2에서 꼭지점을 갖고 약간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꼭지점 2,1이죠? 그리고 1,1 지나가지? 그래서 이 점에서 딱 만납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긴 도형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잘라서 자, 이 부분은 이차함수 넓이 공식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뭘 이용하면 돼? 요거는 원에서의 뭐라 부른다? 얘는 활골이라고 부른다. 활골.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뺀다. 어차피 우리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다? 직각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온다. 자,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이 나옵니다.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을 뺀 게 나와요. 답은 이렇게. 아마 4분의 파이 빼기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런 간단한 문제였다. 넘어간다. 다음에 우리 유제 12-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2-10번. 유제 12-10번. 그래프를 잘 그려보세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x축이 2등분을 하는 거야. 얘가 지금 0과 1을 근으로 갔잖아. 그럼 얘가 2등분을 했다는 거는 AX는 약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여기가 등분이 된 거죠. 이렇게. 아까 넓이가 서로 같다의 상황은 하나의 정적분을 풀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 풉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한 정적분 안에 이게 막 부호가 달라지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 그지? 자, 보세요. 우리가 일단 요 실근을 구해줍시다.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a 플러스 1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지금 너가 넓이가 2등분이 됐다는 거는 밑에 도형의 넓이의 2배가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 3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6분의 1이니까. 그죠? 이런 그림인 거지. 그럼 다음에 넓이 공식 쓰면 되지 뭐. 너는 6분의 최고창 1이고 선분 길이가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1의 세제곱. 그래서 a 값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양변에 6을 곱해주시면 2가 되고 세제곱근 루트 2가 되고 1 빼주시면 a는 세제곱근 루트 2 빼기 1이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12-8번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자, 원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가 있는데 두 곡선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원함수와 역함수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y는 x를 이용을 해서 풀어갑니다. 어차피 y는 x에 대해서 그림이 대칭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리셔도 돼요. 자, 일단은 요거랑 y는 x랑 어디서 만나는지를 내가 찾고 싶거든. 그래서 x 3승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는 x를 계산을 해봅시다. 넘겨보면 3x 플러스 1 나오니까 내 생각에는 마일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일 들어가면 딱 되죠? 너가 마일 콤마 마일에서 근을 갖는 상황. 그 이후에는 이제 근을 갖지 않습니다. y는 x 그려주시고
우리는 원함수와 역함수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찾고 싶은데 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는 xy 교점을 찾으면 역함수와의 교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준 다음에 뭐 그림 모양새 자체는 그냥 적당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정확하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요 마일 콤마 마일이 요 함수의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인데.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역함수를 굳이 그린다면 약간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게 지금 fx고 너의 역함수이고 그 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y는 xy 교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게 여기 마일 콤마 마일입니다. 마일. 근데 너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둘러싸인 걸 또 보고 싶으니까 자, 어디서 만나는지 찾아야겠지? 어디서 만날까? 1 없애주고 넘어가 보면 x 3승 3x제곱 플러스 5x 0. 0에서 만나나요? 0에서? 그죠? 0 이외엔 실근 있니 없니? x 약분해보면 판별식 음수 나오는 거 보여? 9 빼기 20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렇게 해놓고 0,1에서 만나는구나. 얘가 0,1 대칭이기 때문에 뭐 1,0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사실 뭐냐면 이거의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이거에다가 뭘 한다? 2배를 한다. 근데 여기가 0,1이고 1,0이니까 이 부분은 2분의 1, 2분의 1이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보조선을 그어서 넓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아까 한쪽짜리 넓이 공식 알려드렸죠. 자, 얘가 실근이 마일이고 0이야. 다시 만나는 데는 어디게? 어디서 다시 만날 것 같아?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내가 요거 보조선 긋겠다는 거야. 이렇게 0, 마 1,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내가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3차 함수의 변곡점, 점대칭점입니다. 항상 모든 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게 점대칭점이에요. 근데 마일이 사실은 정확하게 점대칭점이거든. 그러니 나는 이 부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가 되게 쉽다고. 쟤는 사실은 어떻게 생긴 부분이냐면 너네 보고 이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거 같을 때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지. 너랑 더한 게. 절반이니까 4분의 1이겠지. 넓이 공식 복잡한 거 쓸 필요 없이 서로 같을 때를 쓰시면 됩니다. 4분의 1을 어디서 빼주면 된다? 직각삼각형에서 빼주면 된다. 직각삼각형 얼마야? 여기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3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곱하기 대칭이라서 2배. 답은 1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넓이 공식이랑 보조선을 활용을 한 거고 여러분이 그냥 풀고 싶으면 그냥 정적분을 하되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여기서 잘라야 되지. 그럼 여기까지는 3차 함수 빼기 직선 해서 정적분 구하고 다시 요거 삼각형은 뭐 그냥 따로 구해주면 되죠. 삼각형 넓이는 쉬우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고 1이니까 여기 넓이 4분의 1 나오거든. 그래서 정적분하고 4분의 1 더하고 곱하기 2하고 시계 그만 봐. 몇 시인지 궁금해? 시계 없애버릴 거야 다음 시간에. 안 돼. 자, 챙겨온다고 시계를? 참네. 어차피 10시 안 끝내면 그만이야. 자, 넘어갑니다. 글쎄, 어떨까 과연? 12-9번 보겠습니다. 응? 아, 그래? 너 집 어딘데? 몇 시에 끊기는데? 11시 10분? 그래? 왜 그 시간에 끊기지? 아, 그래. 클리닉에 안 걸리면 그만이야.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마이너스 3,6을 지나고 곡선 y는 x3승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9에 접하는 직선의 접점 중 x좌표가 음수가 아닌 게 두 개가 있나 봐. q와 r이래요. qr까지 곡선 부분이랑 선분 pq, 선분 pr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라. 아직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미분을 해봤는데, 미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고 약간 불편해요. 그럼 이제 어디서 도대체 접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접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곡선 밖에서 그은 이 접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은 이게 곡선 밖의 점이긴 한가? 혹시나 운 좋게 이게 곡선 위의 점은 아니겠지? 한번 넣어봐야지. 진짜로 모릅니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었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f't 플러스 1 x 빼기 t 더하기 t3승 마이너스 5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9. 자, 식이 길긴 하지만 잘 대입해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근과계수 관계 쓰면 되겠지 뭐. 근데 인수분해 거의 됩니다. 한 90% 정도?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전개를 해보시면 초고차항부터 마이너스 2t3승. 자, 2차항의 개수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마이너스 4t제곱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번에 1차항의 개수, t의 개수는 너랑 너랑 곱하면 30, 너랑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30입니다. 거의 다 했죠? 상수항, 여기가 플러스 9, 여기가 마이너스 3, 6이고 6이라서 상수항이 없네요. 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t로 묶어주시면 t제곱 플러스 2t 빼기 10, 5는 0, 5, t는 0, 마오 3.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접점의 x좌표 중 음수가 아닌 점이 각각 q와 r이래. 그러면 일단은 얘네가 그래프상 아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이거 함수값 엄청 작게 나왔던 거 기억나니? 엄청 작게 나왔거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P라는 점이 이 그래프보다는 한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위쪽에서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어줍시다. 하나, 둘, 셋.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둘, 세 개. 자, 이런 느낌으로 그어지거든. 그러면 0, 마오 3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겠지.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 지금 QR, 그 다음 PQ, QR, 선분 PQ, P, 여기가 Q, R인데 PQ, 그 다음에 Q, PR, 그 다음에 곡선, 이렇게 생겼네. 오, 생각보다 간단한데? 그림이 이제 좀 거지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요 접하는 접선과의 관계니까 그림을 너무 거지같이 그렸는데? 잠깐만. 좀 더 올록볼록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접점, 접점, 곡선. 자,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넓이를. 그럼 여기서 잘라가지고 정적분을 해서 구하든지 아니면 이쪽이랑 연결해서 넓이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연결하면 이거 여기 파고드는 거 보이니? 약간 파고들겠지. 이렇게 실긴 하나, 둘,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의 볼록한 모습을 그리기가 사실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썩 용이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그냥 적분을 얘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이쪽 접선이 나오거든. 접선 두 개가 나와. 아이고
여기가 y는 3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다 3 한번 넣어볼까? 얼마나? 27 빼기 3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마이너스 2 그리고 3, 얼마에 지나지? 3, 27, 45, 3, 9 얼마 나오지? 4 나오나? 3, 4? 아닌데? 3, 마이너스 6 나오나요? 그러네요. 여기가 x 빼기 3 빼기 6 요런 녀석이고 요 좌표가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9죠. 여기가 0,9인데 그리고 제가 마 3,6이니까 제가 한 요 정도 약간 밑에 있는 거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혹시 이거 어떻게 좀 둘러싸인 넓이를 좀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냥 하자, 그지? 이거 뭐 보조선 이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지금 0, 얼마에 지나가냐면 정확히 원점을 지나가거든? 원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 3,6 그 다음에 여기 0,9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보조선이 여기 9고 얘가 3이네. 그럼 이 부분 넓이가 2분의 27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요거는 굳이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요걸 이제 빼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얘가 3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여기서 혹시 어디서 만나는지 알겠니? 다시 3에서 중근 갖고 여기가 얼마예요? 모든 근의 합 얼마야? 모든 근의 합 얼마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마일이야? 3, 마일 5 여기가 이렇게 그어진다고 3 마일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 지금 0이잖아. 그럼 비율 관계상 0은 약간 이쪽에 있어. 요 정도 있다고. 왜냐면 3분의 4거든 여기까지가. 그러면 너네 보고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야. 결국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근데 구하기가 조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보조선 그으면 위로 볼록한 부분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고들면서 넓이 공식 쓰기가 불편하다고. 그럴 거면 이쪽을 구하는 게 낫지. 이쪽 구해서 빼는 게 낫지. 그지? 전체 넓이 공식 쓰기가 쉬우니까 얘가. 근데 이제 요 정도쯤 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접근한다. 어차피 이 함수 간단하잖아. 어떻게 생겼어? 3에서 접하고 마일에서 근을 갖고 0부터 3까지. 요거 접근하시면 돼요. 더하기 어디 갔어? 너. 복잡한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막 들쭉날쭉하죠. 이거는 이쪽 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넓이 공식도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놨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2개만 더 할까? 왜? 아 왜? 왜요가 어딨어?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10번과 아니 뭐 12-10번과 12-11번 둘 중에서 한 문제만 할게요. 뭐 할까요? 모르겠어요. 둘 다 쉽죠 뭐. 11번 좀 어려운데 해보겠습니다. 자. 자, 봅시다. 11번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P에서 점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얘가 막 움직이면서 포물선 이제 X제곱까지 저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결국에는 요 함수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 찾으면 바로 나오는데. 자, 봅시다. 너랑 2,8에서 접할 때 라고 하고 있죠. 일단은 접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야? 너랑 빼면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2,8을 지난다는 거는 a가 얼마예요? 보죠. a가 1이죠. 하나는 x 3승인 거고 2,8이니까 4b 더하기 c가 8인 거고 x 3승하고 여기가 bx 제곱 플러스 c 두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 계수까지가 같아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
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해보시면 2x 아니지 3x 제곱이 나오니까 12가 나오겠지. 그러면 12는 요 함수의 2에서의 미분계수 2bx인데 2 들어가면 4b입니다. b는 3이고 c는 얼마나?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우리가 2,8에서 일단은 접한데 그러면 너를 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되겠지. 접하는 순간은 2,8에서 접한 거였으니까 이 함수는 2에서 중근을 갔습니다. 2에서 중근을 가지면 다시 만나는 점은 어디게? 2에서 접하고 어디서 다시 만나야 돼요? 보니까? 아니죠. 지금 모든 근합이 얼마야? 그죠. 모든 근합이 3인데 2가 중근이면 나머지 하나는 근과 계수 관계상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2, 마1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는 이 부분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서로 뺀 함수를 그려서 봐주시는 게 훨씬 용이하다는 거지.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보기보다는. 그래서 마지막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최고차 한계수 1짜리니까 12분의 3의 4승이고 끝이죠. 답은 4분의 27이 나오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숙제 잘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이 이제 속도 가속도 하고 나면 끝인데 그 다음 시간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학습관리 노트 2에 보면 여기 보면 방부등식과 미분 맨 끝에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권 있지 2권. 2권의 맨 끝에 걸 우리가 안 했어 수업을. 3권의 맨 끝에 거랑 2권의 맨 끝에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수업을 해야 된다고. 너는 2권이 없을 거야. 너는 내가 2권 뒷부분만 따로 복사해 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른 분들은 2권을 챙겨 오란 소리야. 분명히 얘기했다. 2권 챙겨와. 다음 시간에 안 갖고 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탁이야 진짜. 그냥 복사를 다 해줄까? 너 안 들고 올 것 같은데. 에휴. 최대한 챙겨 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